자, 고대 차트에 들어가는 고대 가요 중 오늘은 황조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 하면 사실 구지가,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들도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황조가를 선택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작자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자가 누구냐면 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부분 보면 알겠지만, 자, 작자는 유리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자가 명확하게 알려진 황조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편, 황조, 자웅, 상이, 여마, 지독, 수기, 여기. 자, 네 줄로 된 짧은 시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나는 적개의 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꾀꼬리는 정답게 암수가 서로 지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는 어떻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외롭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펜을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꾀꼬리. 얘는 나의 외로움을 좀 더 심화시켜주는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얘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자, 화자와 지금 반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상황과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논이는데 그에 반해 시적 화자는 어떻다?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감정이 되겠죠. 화자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느냐라고 의문의 형식으로 묻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묻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 1학기 때부터 말했었는데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자,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과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지우개처럼 싹 잊혀졌겠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분위기를 환기한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작가가 자신의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에 다른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감정이입은 그럼 뭐냐?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의 경우에는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보면 꾀꼬리는 직접적으로 뭔가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정답게 날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꾀꼬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입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감정이입으로 쓰였어야만 했다라고 본다면 꾀꼬리가 뭔가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도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면 감정이입이 됐겠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감정이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꾀꼬리가 날아가는 그 상황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위기 환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러한 분위기만 보여주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내용 정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갈래.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집 가고 싶어 해서 갈래 집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갈래가 아니다. 이거는 장르, 문학의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래는 고대가요. 자, 고대 시대에 만들었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역시가라고 했는데 이 한역시가는 뭐냐면 한자로 쓰여진 것을 번역해서 적은 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서정적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 것 같고요. 애상적, 자, 노래 제목에 애상이라는 것도 되게 많죠?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는 이 시의 소재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이런 설명도 이제 오늘만 할 겁니다. 자, 꾀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제, 이별에 정한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특징,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가요다. 그 작가는 바로 누구다? 여기 있네. 자, 유리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대가요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작품은 구지가일 겁니다. 자, 집단 노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유리왕이 혼자 창작하고 불렀다고 하는 이 황조가는 말 그대로 집단 가요라고 했던 구지가와 같은 것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이다. 아, 원래 가장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갖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가장 처음이다, 최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는데 그 객관적 상관물은 위에서 벌써 설명했습니다. 꾀꼬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경후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경후정. 자, 국어는 진짜 말장난의 과목입니다. 선경, 앞에서는 경치를 제시하고 있고 뒤에는 정서 혹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논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즉 경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 외롭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선경후정의 구조가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대가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배경서라도 한번 밑에서 살펴볼게요. 자, 유리왕 3년 7월에 골천에 별궁을 지었다. 10월에 왕비 송씨가 돌아가시니 왕이 다시 두 여자를 맞아 후실로 삼았다. 자, 아마 이걸 봤을 때는 일부 다처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화이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치이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이 두 여자는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못했으므로 왕은 양곡에 동서 두 궁전을 지어 각각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동과 서에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 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좀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 번은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여자가 서로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화이가 치이를 욕하되 너는 한나라 집안의 종으로 첩이되었는데 무례함이 어찌 이와 같은가 라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치이는 부끄럽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이는 화를 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마침 꾀꼬리가 모여 정답게 달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황조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쓰여진 데는 어떤 작품이냐면 삼국사기 안에 이 배경설화가 실려 있대요. 자,
저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삼국사기, 사기치는 김부식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라고 했고 이와 비슷한 책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삼국유사가 있죠. 그거는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김부식 해서 삼국사기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TMI까지 함께 전달하면서 배경설화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꾀꼬리가 정답게 논의는 모습을 보고 시적 화자는 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황조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가요랑 좀 이렇게 이어서 이 작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마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노래라고 하긴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 그렇지만 그 노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아마 유리왕의 감정은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